조금 읽어볼게요. 그림책은 우선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재미있다 해도 처음, 가운데, 끝의 구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지요. 내가 만약 존 버닝엄 책같이 만약에 하면서 상상의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도 처음에 집을 떠난 장면으로 시작해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도 이야기의 전형적인 틀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구성이 없는 그림책은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이들의 수준보다 구성이 복잡한 그림책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단일 구조를 갖고 있다면 나도 아프고 싶어. 프란츠 브란덴베르크 책은 반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파악한 아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혼란만 줍니다. 여운의를 새로 쓰고 그린 끝지 이형진처럼 시간의 흐름대로 쓰지 않고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을 찾는 논리적인 순서로 쓴 책은 어린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 시간의 흐름으로 안 쓰는 건 상당히 전 문제가 있다. 애들의 경우 동화도 초기 단계는 특히 그렇죠.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림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책이 좋은 그림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서로 보충하기보다는 약간 어긋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맥스가 괴물나라에 배를 대자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두둑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어. 맥스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괴물 그림은 다소 귀여운 인형 같습니다. 페리 노들먼 책 참조. 사진이나 그림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착각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한 부분만 강조한 것이라 생략되고 배제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말대로 글은 은유입니다. 그는 내 논증의 모든 약점을 공격했다는 표현처럼 구체적인 경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쟁으로 은유해서 추상적인 논쟁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글 자체가 은유니까 글을 이해하는 것은 내 경험을 갖다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구체적이거나 풍부하거나 깊이가 있을수록 글자에서 나온 것들을 그만큼 그보다 조금 약한 형태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약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초등생 고학년들 글자로 읽을 때 그 잔인하거나 성폭력, 아미시당 이런 거 나올 때 아이들은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런 경험을 겪어봤거나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자기 경험만큼 따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림책에선 대체로 그림이 글을 따라가는 모양입니다만 뭐 다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오히려 글만 읽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다양성이 그림으로 축소된 느낌을 받게 되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 반영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짧은 글과 달리 그림은 한 편이라도 구체적인 공간과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요. 그림이 글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형태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모습은 현실이 글과 그림으로 묘사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거 왜 안 들어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모습은 낯설고 불편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주인공의 복합적인 성격에서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인공 아이로 하는 주인공의 성격이 단순할수록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약간 모순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 자료 네, 뽑았어요. 예, 한 페이지 넘어서 읽어요. 브루트간 스핑키는 그림이 글을 설명하는 모양이지만 끝에 스핑키가 음식을 차린 장면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스핑키 성격 역시 복합적입니다. 잘 삐진다고 말할 수 있고 쉽게 화를 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 어릿광대 분장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가도 끝을 이렇게 맺었지요. 식구들은 스핑키에게 훨씬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밑에 아빠가 스핑키를 감싸주는 그림이 나오고 그 밑에 그게 그리 오래 못 가는 게 탈이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이죠. 셜리야 물가에 가지마. 이 주인공도 내면과 외면의 다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부모 몰래 해적과 한판 모험을 벌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달리
주제의식이 너무 뚜렷해 인물의 성격도 분명해진다면 다양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림책은 내용이 짧아 성장소설처럼 성격이 바뀐 과정을 보여주기 어려우니까요. 인물의 성격이나 주제의식이 뚜렷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못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읽기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능력이 높을수록 고정된 형태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낮은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문각기 내용 소개할 때처럼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이렇게 내용 소개를 하죠. 그러면 왜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왜 왕비가 죽었어? 라고 의문이 바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약할수록 그렇게 단서들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사건 나열하면 그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비는 것처럼.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힘이 높은 애들은 다 집어넣어요. 왕이 죽었다, 슬퍼서 왕비가 죽었다. 그럼 왜 슬퍼서 죽어? 이거는 높아야 돼요. 낮은 단계는 왕이 죽었다, 슬퍼서 왕비도 죽었다.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처럼 사고하는 것처럼 이 주제의식이나 인물 성격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너무 약하면 그 책 자체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복합적인 성격이 나타나야 되지만 높은 아이는 좀 이렇게 약간 쉽게 모순되는 거, 이 모리센닥의 괴물들 하는 나라처럼 하는데 브루턴 스피커만 해도 약간 뒤에 가서 나오니까 조금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모순을 잡을 거예요. 안 그런 이상은 그냥 말 그대로 잘 삐지는 아이지 뭐. 제목이 브루턴, 특히 제목이 규정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으려면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아이가 뒤집는 것이고 생각하는 힘이 없는 아이는 이렇게 규정 짓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인물의 성격이 복합적이면서 글과 그림이 어긋난 그림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각을 포함합니다. 이를테면 올해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주인공은 영웅인 엄석대이지만 화자는 한병태이고 우리들은 독자가 동일시하는 아마도 반 친구들일 것입니다. 더구나 주제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인다 라고 규정하면 여기에는 6학년 담임의 시각이 개입됩니다. 5학년 담임도 아니고 6학년 담임이죠. 그림책은 여기에 그림의 시점을 보태게 됩니다. 특히 그림은 전지적 시점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흔히 글은 아이를 주어로 지내는데 그림은 아이가 대상으로 담는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이랑 동일시하면 아이 뒷모습에서 보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어렵죠. 아이가 안 보이거나 아이가 안 보여서 아이가 밖을 보기만 하면 이제 아이랑 동일시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쉽진 않지만 하여튼 사실 그림이라는 것이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이까지 포함한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결국은 전지적 어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동일시하기가 참 어렵죠. 저희가 제3의 입장 내지는 전지적 작가 입장으로 되니까.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에 마리아 니콜라예바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프리카의 안녕. 이 마르가르트가 아닌데 왜 마르가르트 썼는지 모르겠어. 그쵸? 이상하게 그때 왜 이러고 썼나. 이런 책이네. 한스 아우구스토레인데 마르가르트가 왜 튀어나오는 걸 모르겠어. 글이 마르가르트. 글이야? 그래? 아 그렇구나. 이게 뭔 소리야? 커피를 가라는 거야? 뭔 소리야? 어우. 소지가 잘못된. 아 그런 거야? 여기 글 그림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 책 소개에는 한스 아우구스토가 그림이고 마르가르트.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옛날 거라 그렇구나. 이거 옛날에도 안 좋아했는데 초기부터 이게 이제 초기에 어도연에서도 이걸 추천도서를 해가지고 어이씨 이럴 수가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 자연을 야만으로 간주하고 문명을 찬양한다거나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봤어요. 근데 이걸 시점으로 얘기할 때 어느 날 조지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그는 노란색의 커다란 책모자를 쓰고 있었죠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거는 다운표니까 이제